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부터 40번까지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1번입니다. 다음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하여 회계 처리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 입니다. 자, 7월 4일입니다. 주식회사 아니다. 다시. 자, 1번입니다. 7월 4일 이성 화재보험에 풍수재보험을 가입하여 1년치 60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고 비용 처리하였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7월 4일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그러면은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봐요. 그러면은 기간이 이제 7월부터 12월 말까지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1개월 미만 1개월로 본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12월 말자 됐을 때 회계 처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에 대한 원칙에 의해서 회계 기간은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도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를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산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됩니다. 이거는 이연분기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2번 11월 19일 주식회사 상화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계약금 3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수령한 경우입니다. 계약금 30만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제품 판매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거는 선수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선수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분계는 요하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계약금만 받은 것 뿐이지 결산 시에 뭐 조치해야 되고 막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아니더라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12월 4일입니다. A4 용지 등 사무용품 120만원을 구입하고 비용 처리했을 경우입니다. 이거는 이제 소모품에 대한 부분이고요. 물론 12월 말자가 되면은 이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에서 제외 이렇게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으로 이제 처리했을 경우에 이제 12월 말자에는 이제 소모품비 대체 분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번에 대한 부분은 결산 분기가 있고 그다음 소모품하고 소모품비 대체 분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에 4월 9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 200만원을 취득한 경우 이거는 이제 12월 31일자에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좀 회계 처리가 이제 결산 시에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32번입니다. 다음 감가상각 누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자, 1번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하는 경우 간접법에 의하여 결산 시 회계 처리한다. 맞죠?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감가상각 누계액은 비용 계정 과목이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평가성 차환 계정 과목인데 유형자산의 이제 가치가 떨어지는 차감하는 계정 과목으로 보아주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3번 손익계산서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반영한다. 이거는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부분이 아닌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에 대한 설명은 아니다 라고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4번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감가상각 누계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유형자산 처분하는 경우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포함을 시켜야 돼요.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도 같이 없애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 정답 몇 번이냐면은 32번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3번입니다. 비용의 이연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연이라 하면은 이제 내년도로 이제 넘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계정 과목은 선수 수익, 그 다음에 선급 비용, 그 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는데 선수 수익과 선급 비용은 이제 미리 이제 받고 미리 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비용과 수익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고, 근데 이 미수수익도 똑같이 비용과 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연분계라고 하면은 이 왼쪽을 뜻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생분계를 뜻해요. 그래서 비용에 해당하는 이제 이연 계정 과목은 성급 비용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이냐면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4번입니다. 다음에 한 신문기사 내용의 일부를 인용하여 회계 전문가 한진범이 논평하였다. 다음 논평 중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제를 읽어보고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서 맞나 틀리나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모 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자신이 저지른 200억 원대 횡령, 배임 범죄로 회사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상장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회사 장부를 조작해달라고 회계 전문가 진모 씨에게 돈을 건네면서 청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여기까지 뜻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누가 횡령을 신모 씨가 횡령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200억이래요. 200억인데 지금 자본 잠식 상태잖아요. 자본 잠식 상태가 이게 뭐냐면은, 이제 내가 손실이 일어나면은 그 손실을 자본금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거를 까는 거예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메꾸는 거예요. 메꾸다 보면은 자본금이 이제 아예 0 이하로 되는 거, 0 이하로 된 경우였어요. 여기서 또 손실이 나요. 그러면은 이거는 완전 자본 잠식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가 이제 단기 순이익을 못 내고 지금 계속 단기 순손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도 자본 잠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저 상황에 이제 횡령이 너무 심해서 이제 금액이 상당히 커졌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실이 났는 경우에 이제 자본금에서 이걸 빼가지고 쓴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부채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이 상황의 200억대 횡령은 부채로 이제 봤을 때 사항인지 자산에 대한 사항인지는 이제 횡령이기 때문에 횡령 자체가 사실상 잘못됐죠. 그래서 지금 회사가 이에 따른 다른 이제 업체에서 돈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상황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제가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신모 씨는 각종 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A입니다. 가로 A. 단기 순손실 268억 원을 단기 순이익 100만 원으로 둔가시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00억 원대 횡령해가지고 단기 순손실 268억 원이 되는 거예요. 회사에 막대한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럼 단기 순이익이 100만 원 바꾼 거예요. 이거 뭐예요? 분식이죠. 조작한 거예요. 조작이라고 해도 되고 분식이라도 되고 맞는 얘기죠. 그래서 A는 조작 분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B는 당초 회계 감사 시 의견 거절을 적었던 감사보고서 V사에게 유리하도록 적정 의견으로 변경했다. 이것도 당연히 조작인 거죠. 그 다음에 C. 대표적인 장부 조작 방법은 은행의 자금을 대출받아 주주분들이 회사를 위하여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으로 위장 처리했다. 이것도 조작이죠. 그러니까 268억 원을 이제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한 270억 정도 해가지고 일단은 단기 순이익을 어떻게 해서 이거를 해서 잠식에서 일단은 벗어나기 위한 부분에서 조작을 걸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간 꼬리가 길면은 잡히는 법.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회사의 가공의 기말 재고액을 만들어 매출 원가를 가속예상시켜 부풀리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이것도 똑같이 조작인 거예요. 조작 분식인 거죠. 자,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부분에 그냥 지문을 보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핵심 단어가 뭐냐면은 다 조작이에요. 지금 조작이고 지금 장부를 지금 이쁘게 꾸며서 지금 단기 순이익 만들었는 분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언젠가 몇 년 뒤나 몇 달 뒤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안 걸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A 한번 봅시다.
단기 순손실을 조작하는 행위는 분식회계를 한다. 맞는 얘기죠. 분식회계 지금 하고 있는 게 맞고. 그 다음에 B의 이제 사항을 한번 봅시다. 의견 거절을 상장 폐지와 관련되어 있으니 상장 폐지를 하지 않기 위해 적정 의견을 하나 유지한다. 그러니까 상장 폐지는 그 한정 의견이 2번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적정 의견을 하면은 계속 상장 기업이 되니 그걸로 일단 유지를 하는 목적이 되는 거고,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간 들키게 되는 부분이 어디 저기에 은행에 자금 대출받아 주주분들이 회사를 위해 자본금으로 전이시킨 것으로 위장 처리했다. 이거는 주주들이 몰라야 되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내부 쪽에서만 사람이 이제 그렇게 조작을 해야 돼요. 재무이사나 그런 데에서는 지시 내렸겠죠. 그 다음에 3번 재무상태표상 자산을 늘리는 방법을 이용하여 자본 잠식을 일어나지 않도록 했다. 뭐 사실상 3번에 대한 얘기는 틀린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자산을 늘리는 방법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겠죠. 부채를 내리거나 아니면 단기 순이익을 이제 올리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면 자본 잠식을 피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꼭 자산을 늘린다고 해서 뭐 그게 뭐 바뀌냐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3번에 대한 얘기는 사실 다 맞지는 않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문장에서는 맞지 않은 방법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기말 재고액 증가 시 매출원가는 줄어들기 때문에 단기 순이익 314억 손실을 100만원 변경했을 때 이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기말 재고액은 그 판매 자체에서 이제 안 파는 거, 이제 판매해서 이제 안 팔린 거, 그거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차감 대상이 돼요. 이걸 차감 대상이다 보니 매출원가는 당연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매출원가 줄면 어떻게 돼요? 단기 순이익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조작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논평을 했는데 올바르지 않는 부분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5번입니다. 외부감사 의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입니다. 자, 1번 적정 의견. 감사인이 수행하는데 감사인이 작성이 잘 된 경우를 표현한다. 뭐 맞는 얘기죠. 35번에 대한 부분은. 자, 이게 적정 의견이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를 하는데 뭐 깔끔하다. 잘했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번 한정 의견. 감사인이 수행하는데 감사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경우에 의견 표현한다. 약간 개판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한정 의견이고, 그러니까 부적정 의견은 감사인이 수행하는데 심각한 위법사항이 없고 적절하게 표현한 부분을 말한다. 심각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요. 적절하게 당연히 표현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의견 거절은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 거절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6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2024년도 1월 1일 매출 채권 잔액은 3천만원이었고 2024년 12월 31일자 매출 채권 잔액은 6천만원입니다. 주식회사 JB의 매출액 1억 5천만원, 매출원가 1억 1천만원인 경우 주식회사 JB의 매출채권 회수기간은 얼마인가? 입니다. 단 1년은 366일로 가정을 하고요.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산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 회수기간, 그러니까 회수기간이 며칠이냐라고 봤을 때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첫 번째 산식은 어떻게 보냐면은 기초 매출원가, 기초 매출채권. 자, 얼마냐면은 3천만원. 그 다음에 기말 매출채권 6천만원. 거기에서 평균을 나눕니다. 나누기 2.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은 4,500만원이 돼요. 이게 이제 평균 매출채권 금액이 돼요. 첫 번째.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이 평균 매출 채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기간을 이제 찾아야 돼요. 평균 이제 기간 얼마냐면은 이제 매출액
1억 5천만 원에서 나누기 평균 매출 채권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얼마냐면은 4,500만 원. 이게 산식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평균 매출 채권 나눠버리면은 이제 회수 기간이 이제 한 바퀴 도는데 며칠 걸리냐, 이제 이게 이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5천만 원에서 나누기 4,500만 원으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331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바퀴 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세 바퀴에서 좀 짜투리가 남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 그러니까 여기에서 3.33바퀴라고 했었죠. 거기에 360일만큼 적용시켜주는데 어떻게 해주냐면은 1년치 360일 중에서 이제 1년치를 도는 바퀴 3.33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금액이 이제 소수점은 이하인 경우는 버린다고 했으니 이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바퀴로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360 나누기 세 바퀴를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20일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매출채권의 해수기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한 4개월 정도 돼야 그래도 그래, 한 바퀴 돌겠구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20일로 보아주시면 됩니다. 자, 산식은 이 순서대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7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용산의 재무상태표입니다. 주식회사 용산의 부채 비율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이제 용산의 이제 회사에서 이제 하시는 분이 이제 부채 비율을 어떻게 적용할 거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부채 비율은 이제 산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건 부채 비율이 이제 총 부채에서 그 자기 자본 해가지고 비율만큼 나눠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산인 경우에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소수점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봅시다.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총부채 300만원에서 자기자본 금액을 나눠주시면 돼요. 700만원. 그래서 얼마냐면은 42.85가 됩니다. 거기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42.85가 되겠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는 42.85%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한 정답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8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실사법으로 하고 있으며 보고 기간 말 당기 순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을 우려하여 외상매입금 금액을 일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거래 누락으로 인하여 영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입니다. 자, 당기 순이익이 너무 적게 나오는 것을 우려하여 외상매입금을 안 했다는 뜻이 돼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원재료를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아니면은 상품 매입 자체를 기록을 안 한 거예요. 상품 매입을 기록 안 하면은 당연히 당기순 매입액에서 이게 이제 누락이 되니까 금액이 총 금액에서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향으로 이제 설명한 것을 옳은 거예요. 그러면은 당좌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당좌 비율에서는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 했을 때는 굳이 안 받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죠. 우리 당좌 비율은 당좌자산에서 유동부채 나눈 건데 사실상 이제 뭐 더 너무 적게 나온 매상 매입 금액을 일부 기록하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는 당좌 비율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다음 2번 매출 채권 회전율 영향 받는다? 아니죠. 재고자 회전율 영향 받아요? 안 받죠. 뭐예요? 부채 비율에 영향을 받는 거죠. 정답은 4번으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2급 문제 39번입니다. 다음에 손익계산서 특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기업의 일정 시점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다. 자, 일정 시점이에요? 아니죠. 뭐예요? 일정 기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틀렸습니다.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존재한다. 맞죠. 수익과 비용은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상계는 하는 게 아니고 총액주의에 의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기업 업무 추진비, 운반비, 소모품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한다. 맞는 얘기 해야 됩니다. 한간비죠. 그래서 이 올바르지 않은 거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40번입니다. 다음 해당하는 주당 순이익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주당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요,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단기 순이익에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수가 해당이 돼요. 자, 그럼 이때는 이제 보통 주식수가 얼마인지 알아야 되죠. 단기 순이익은 얼마냐면은 이 위에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이때 단기 순이익이 800만 나왔다.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단기 순이익을 찾는데, 그러니까 보통 주식수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걸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해서 5천만 원에 이제 해가지고 5천 원이니까 얼마예요? 1000주 이렇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800만 원에 1000주만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예요? 아니다, 만주죠. 예, 만주예요. 예, 만주가 됩니다. 자, 다시. 이거 1000주 아니었나? 만주 맞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만주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자, 이게 이제 가중 평균 유통 보통 주식 수가 돼요. 그러니까 총 자본금에서 M연금에 나누면은 이제 주식 수가 나오게 되는 거고, 이때 그럼 한 주당 금액이 얼마예요? 8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주당 순이익은 얼마? 한 주당 800원의 주당 순이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문제 수정할 부분이 한 5, 6문제 정도 나와요. 그래서 수정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 2회차 2024년도 3월달에 시행한 회차를 이제 문제를 모의고사식으로 만들어 본 문제입니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기출, 그러니까 거기에 공개 문제 올라오는 거랑 사실상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난이도에 대해서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고, 뭐 충분히 준비하면은 합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특히 모의고사 3회차가 문제가 풀이 해설이 좀 긴데 말이 좀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좀 느리게 해서 좀 보실 분들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 되겠고요. 그래서 2회차 부분에서는 풀이 해설이 짧습니다. 왜냐? 문제 자체가 2회차 문제가 좀 비슷하게 만들었긴 하지만 문제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충분히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 이제 블로그 및 유튜브를 봐주셔서 매우 감사하고요. 회계관리 2급의 2024년도 문제 유형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후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전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과 합격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보낼 때는 제가 수정을 해서 문제를 보내드릴 테니 부담 없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합격하시길 바라고 회계관리 1급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